500명이 넘는 분이 똑같이 얼굴을 수술하는 게 한도 밖으로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안 감겨요. 한국인들도 요새는 점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트와이스 사나라든지 FX 크리스테님, 고윤정님이에요. 이렇게 수술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요새 유튜브 보면서 중국 성형이 알고리즘이 계속 떠서 원장님도 보셨나요? 환자분들도 가끔 갖고 와서 보여줘서 저도 요즘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중국의 인플루언서 왕홍이죠. 이분이 성형수술을 하고 500명이 넘는 분이 이 여자분처럼 똑같이 얼굴을 수술하는 게 요새 되게 트렌드가 됐다고 해서 사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저도 당연히 본 적 있어요. 눈도 되게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막조막 작은 편이라서 중국인들이 전형적으로 딱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아래 사진들은 왕징 얼굴을 따라해서 성형 받은 사람들의 사진인데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성형이 가능한가요? 저도 어플로 복사 발전하게 한 줄 알았네요. 어쨌든 이 콧대 라인이나 뭐 쌍꺼풀 라인 이런 거를 사진들을 가져오시면은 그래요 이 느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건 의학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골격 구조도 다르고 뭐 쌍꺼풀만 해도 눈썹 간의 거리가 뭐냐 가깝냐 또 몽고주름이 있냐 없냐 뭐 얼굴 뼈 구조, 피부 두께, 뭐 근육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형 공장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성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최대한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왕징 이분을 예로 들면은 굉장히 큰 눈, 또렷한 콧대, 그리고 인중도 짧고 입술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귀 밑트임을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하고 코 성형도 물론 당연히 하면서 인중이 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중 축소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골격에 따라서 그 외에 기타 좀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하다 보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죠. 이상형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중을 줄이면서 동안 페이스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중뿐만 아니라 이 중안면부가 길수록 나이가 들어 보이고 코가 짧고 인중도 짧고 이게 결국엔 다 중안면이 짧은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럴수록 더 동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왕징님도 되게 동안이면서 좀 귀여움도 나고 그러면서도 예쁘고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다른 이제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막 이런 중국 성형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다들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나 뭐 SNS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도 실제로 그런 거 찾는 게 점점 늘고 있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다른 원장님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해외에 이 의사분들의 어떤 작품들을 참고하고 있다. 딱 어떤 의사를 참고해야지 이거라기보다는 중국 분들이 눈을 이제 뭐 과하게 트고 있고 코는 또 세우고 있고 요즘 또 매부리가 중국에서는 좀 트렌드예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진 SNS 사진이나 의사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팔로우하면서 중국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참고하고 있어요. 중국 성형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과도한 이 미트임 성형 눈이 안 감겨서 이 화제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자주 보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종종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수술하시면 큰일 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눈을 더 크고 길어 보이게 하려고 뒤도 트고 밑을 뭐 과하게 해달라 잘 됐음에도 와서 더 내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면 안 감겨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눈 시리지 않아 그러면 시리대요. 갈수록 이제 눈이 건조해지고 각막 손상도 되니까 시력저하도 오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넓게 하는 경우 보기는 했어도 피부까지 넓게 자르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요. 이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 직후 영상 후기를 보면은 실밥이 거의 여기 가운데까지 이게 쭉 뻗어와 있어요. 피부도 가운데까지 몽땅 밑으로 따라와서 잘라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몽땅 잘라버린 피부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서 밑트임 복원도 쉽지 않게 돼요. 정하려면 피부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피부 이식이라는 게 다른 부위의 피부를 갖고 오는데 이 똑같은 위치가 아닌 이상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원장님 과도하게 눈 성형을 해서 눈이 안 감기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건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쌍꺼풀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고 이제 피부를 좀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한도 밖으로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안 감겨요. 왜냐면 피부가 애초에 모자라고 눈매 교정 많이 쓰면 당기는 힘이 안 감기게 되니까요. 20대 때는 사람 몸이 원체 건강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3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안구도 좀 많이 손상이 되고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주무시기 전에 연고를 넣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평생 연고만 넣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고도 괜찮냐? 계속 쓰다 보면 그 연고 자체에서도 알러지도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좋을 게 없어요. 애초에 이런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죠. 과도한 미트임 수술이 원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인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미트임이라든지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을 너무 많이 짜서 위로 가는 거라든지 커튼을 내리고 올리고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커튼이라는 게 이제 너무 바닥이 끌리고 있으면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이제 올려야 되고, 우리가 보통 커튼을 바닥에서 살짝만 띄우잖아요, 보기 좋게. 근데 커튼을 너무 많이 띄우면은 추운 겨울에 이제 찬 커튼이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바람이 드니까 시리고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너무 많이 걷어 올려지니까 공기가 자극이 돼서 각막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트임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너무 내리니까 커튼도 공간이 열리니까 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미트임 수술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연스러움이랑 안전함을 유지하려면은 각각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게 필수죠. 왜냐면은 이 눈의 구조라는 게 위치랑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눈 크기랑 피부 상태, 근육 그런 거에 맞춰서 미트임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나는 무조건 크게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정해진 틀의 그 최대 범위까지만 가야지만 아까 말한 뭐 눈시림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전한 수술이 될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로 만든 쌍꺼풀 수술도 이거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 게, 그걸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간간히 내원을 하세요. 바깥에 피부 색깔이 흉터 자국 마냥 나 있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피부가 너무 얇고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금방 풀려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안에 열고 들어가 보니까 조직이 좀 흐물흐물하면서도 흉살처럼 좀 이상한 양상으로 있더라고요. 변성되어 있는 그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정상 조직의 상태가 아니었다, 수술로 짠 게 아니니까 안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이 첫 번째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예뻐져 봐야 눈이 24시간 떠 있으면은 이거 못 살아요. 나중에는 과도한 중국성 정말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부리 코를 만드는 중국 코 성형이 요새 화제가 됐는데 네. 뭐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트와이스 사나라든지 FX 크리스타님 메부리 코인데 예쁜 코로 이제 예시를 드는 분들이고요. 환자분들이 엄청 상담 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고현정님이에요. 충분히 오똑한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메부리 만드는 거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해요. 3D 맞춤형 모형물이라고 이 개인 맞춤형으로 그 뼈대 그리고 원하는 라인대로 실리콘 모양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모형물이 있어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예쁜 메부리 코를 디자인할 수 있죠. 원장님 봤을 때 한국에서 유행이 될 것 같나요? 과거에는 매끈하고 직선, 직반 이런 콧대만을 요구를 해서 메부리는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매우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개성, 자연스러움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유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인중 축소 성형 요즘 중국에서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여기는 짧으면서도 입체감을 있고 V라인 쪽으로 웃는 꼬리 느낌 만들려는 것 때문에 이 인중 축소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네. 줄이면 너무 과도하게 자르면 윗입술이 들리면서 이빨이 계속 보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는 건 맞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조금 더 단점과 부작용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중 축소가 과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흉터예요. 이게 많이 자른 만큼 자꾸 벌어지려는 힘 때문에 흉터가 되게 안 좋게 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인중은 얼굴에 되게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게 더 보기가 싫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입술이 당기는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고, 과도한 절개를 하니까 당겨져서 위로 들려서 여기가 좀 벌려지거나 말을 하거나 웃을 때 뭔가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세 번째는 잘라서 살을 없애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좀 복원해주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의로서 성형의 미와 어떤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기능, 안전 이거를 최우선으로 삼고, 미는 그 범위 안에서 맞춰가는 거예요. 물론 예쁜 것도 중요한데 오래 유지되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건강한 결과가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럼 너무 과도하고 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얼굴 형태에 맞지 않거나 감기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내려달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좀 설득을 하려고 해요. 당장에 수술 불가 판정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고 그분들은 당장엔 좀 실망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신뢰의 밑바탕이 됐는지 수술 받은 적도 없는데 다른 분한테 이분한테 가서 수술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개로도 많이들 오세요. 그럼 원장님, 이 중국 성형 트렌드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까요? 네, 그럼요. 중국은 좀 과감하고 강렬한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고 한국은 좀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긴 한데 중국 트렌드가 막 다 과하고 안 좋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도 다 배울 건 있어요. 매부리 같은 그런 기술이나 디자인을 참고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와중에 조금 자연스러움이 맛뺀 걸 좀 선호하니까 너무 과하게 울퉁불퉁 말고 자연스럽게 예쁜 고윤정님이라든지 트와이스 사나 이런 분들처럼 한국식 스타일로 좀 접목을 시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성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게 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강력한 윤곽을 되게 중시하는 슈퍼 T라인, 여기도 골격 딱 이렇게 있는 걸 중시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대화 방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거 보면 선 굵고 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유하고 좀 부드럽고 좀 튀는 거를 조금 더 꺼려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관 때문인지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이나 가치관의 차이들이 다 이 성형 트렌드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중국 성형을 얘기로 시작해서 한국의 성형에 대해서 되돌아봤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성형수술이라는 거를 단순히 라인이 예뻐지고 눈이 막 요만큼 내려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전 그리고 본인 몸의 건강, 장기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성형은 이게 하루에 딱 결정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평생의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형 영상 이런 것처럼 화려한 거 원하더라도 본인의 얼굴형과 본인의 기능적인 상황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 성형이 안 좋냐 그 뜻으로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안전 범위 안에서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면은 도움이 되는 성형일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너무 중국 성형 트렌드 심취하기보다는 건강과 기능에도 중심을 좀 해서 수술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중국 성형을 재밌는 주제로 좀 다뤄봤는데요. 트렌드라는 거는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이 주된 그 보편적인 거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결국에는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맵을 입고 너무 극단적으로 눈을 내리고 좀 추세 이런 거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한테 어울리고 본인한테 맞는 성형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중국 성형처럼 또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한번 제가 다시 들고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